네, 그야말로 국제 망신 또 망신입니다.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20대 한국인이었고요. 함께 적발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짚어보겠습니다. 서 팀장,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?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조사를 한 건데 수사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. 20만 건에 이르는 아동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했는데 한국, 그리고 미국, 영국 32개의 나라에서 수사기관이 협동해서 그 합동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인 건데요. 운용자와 이용자 300여 명이 검거가 됐는데 그중 223명이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면면을 살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. 대부분 연령이 20대였대요. 네. 청년들이었고 청년 결혼 여부는 미혼이었고 직업이 회사원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용자들이 대부분 초범이었다는 점도 알려졌는데요. 이 사이트를 운영한 이 송모 씨의 정체도 밝혀졌는데 23살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. 네. 손 씨는 이미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2015년부터 이 충남의 자신의 자택에 이 서버를 두고 이 사이트를 개설해서 무려 아동 음란물 20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팀장님, 그런데 저는 사실 한국, 미국, 영국 이렇게 32개국의 동원된 걸 처음 보는데 가끔 이런 수사도 있나 봐요. 32개국이 동원된 건 없었어요. 보통 우리가 공조수 하게 되면은 네. 한국에도 미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와 있거든요.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미 국토안보부터 해가지고 영국 국가범죄청이라든지 네. 국세청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32개 나라는 하지 않고 주로 우리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미국, 캐나다하고 일본 하고 있는데 공조할 때는 경찰청, 인터폴, 사고를 통하거든요. 아마 이 업무는 사이버 수사에서 했다 하더라도 경찰청, 인터폴, 사고 같이 공조를 했을 거예요. 해가지고 해외랑 공조를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수사할 때 경찰청뿐만 아니고 해외는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하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다란 말이 32개국 정도를 공조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렇군요. 예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네. 그야말로 아동 음란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뭉친 건데 근데 단순한 정말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었다면서요. 아마 이 손 씨가 운영한 그 사이트 이름이 웰컴 투 비디오라는 네. 저 사이트인데요. 네. 여기는 좀 특화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중복 자료가 없는 20만 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이거든요.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요.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도 올라 있고 저기도 올라 있고 이걸 뭐 여기저기 퍼다 날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중복이 안 돼 있고 이 사이트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네. 45% 이상이 이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특화가 됐다는 거거든요.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. 뭐 심지어는 이제 철저하게 아동 이용 음란물 사이트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네. 성인 어떤 동영상 같은 거는 아예 올리지도 못하게 이 막는 문구까지 있었다고 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음란 음란물만 게시하는 사이트였던 겁니다. 네. 이거는 아마 이제 손 씨 같은 경우 이제 다크웹을 이용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운영자라든지 이용자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. 이게 특정한 어떤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추적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 수사 당국이 주목한 이 사이트가 한국 사람이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, 변호사님. 예, 그렇습니다. 이 운영자 손 씨가 이 젊은 나이에 2015년 7월부터니까 거의 20살부터 시작한 겁니다.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다크 웹의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. 다크 웹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군이 개발한 건데요.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의 접속 방식으로는 접속이 안 되고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접속을 보장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악용해서 무기, 마약 거래나 이 사건처럼 아동 음란물 유통이 이용되고 있는데요. 게다가 이 돈을 받지 않습니까? 돈도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이용했던 것이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약
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한 4억 원 상당히 해당이 되고요. 이 비트코인이 참 최근에 등장한 결제 수단이다 보니까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신용거래나 현금 같으면 바로 추적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추적이 어렵고 게다가 이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면 국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면 그 흔적이 나오는데 그 직접 비트코인 계좌를 개인 키와 개인 키 간에 거래를 해버리면은 이건 정말 추적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수사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많은 지금 수사 당국, 전 세계 수사 당국이 수사를 벌인 결과 300여 명이 검거됐는데 거기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손 씨를 포함해서 한국인이었던 겁니다. 근데 이 손 씨도 그렇고요.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. 예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미국으로 송환되는 건가요? 어떻게? 지금 아마 이제 이 손 씨로부터 사실 피해를 입은 거는 우리나라 이용자만 입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 이용자들도 결국 손 씨가 올린 음란물을 보거나 취급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피해를 준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아마 미국 법규에도 엄밀히 얘기하면 위반된 것이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법규는 엄청 세거든요. 아동 그 이용 음란물 이런 거는. 네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세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지금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신병인도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예. 그러면 지금 1년 6개월 복역 중이잖아요. 다 복역한 다음에 팀장님 미국으로 그럼 바로 가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?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범죄 인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요거는 국가 간에 조약이 한 건데 한 우리나라가 이제 78개국하고 아마 조약을 맺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손모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. 그렇잖아요? 한국법을 처벌받는데 손모 씨를 미국에서 범죄 인도 요청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넘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인데 안 넘겨도 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전번에 이태원 살인 사건 때 그 아서 패터슨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도 넘겨줄 수도 있다. 그러면 미국 처벌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게 지금 이용만 했을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? 범죄 행위치가 물론 다크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받지만 실제적으로 손 씨가 제작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배포라든가 상해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과연 미국으로 인도하겠느냐는 법무부에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제 생각인데 반반 같아요. 그렇군요. 네네. 근데 사실 물론 감정을 담으면 안 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미국에 가서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처벌 수위가요. 김복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. 같은 혐의가 없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보시면 리처드 씨라고 영상을 한 번만 다운로드 받고 사이트에 한 번 접속했어요. 그런데 징역 3년 2개월에 보호관찰 무려 10년을 받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손 씨 한국에서 처벌받은 거 보십시오.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입니다. 한 번 다운로드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. 22만여 건을 유통한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.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처벌 수위 차이가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직까지 의식차가 큰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게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거거든요. 우리나라에도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제 소지점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요. 우리나라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5년에서 2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. 영국에서는 26주에서 3년 사이의 구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갭이 크죠. 그래서 지금 이런 아동 음란물 관련한 처벌을 좀 수위를 높이자 이런 청원이 일고 있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는 법원 그 실무가 이런 아동 음란물 소지자의 경우에 저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네.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좀 거의 많습니다. 벌금형에 그치는군요. 예. 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점차 높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요,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해서 1항부터 5항까지인데 5항에 음란물 소지죄가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. 근데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복역 중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어떤 배포, 제공, 전시, 상영 뭐 이런 건지 그렇다면 그건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. 근데 1년 6월을 받은 걸 봐서는 단순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건 아니에요.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영리 목적의 판매라든지 대여라든지 배포 10년 이하에 아마 해당되는 걸로 1년 6월을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법원에서도요.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아동을 이용해 가지고 음란물을 유통하고 이거는 정말 저열하고 비열한 범죄거든요. 네.
이거는 좀, 적어도 법정형에서 그 허용되는 그 한계 내에서 좀, 일벌백계 차원의 어떤 처벌을 좀 해줄 필요도 있겠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셨어요. 우리하고 비교해서 입법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네. 강하게, 이거 너무 낮은 편이에요. 그래서 강하게 좀 처벌하는 그 어떤 입법도 있어야 할 것 네, 같습니다.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? 인스타그램,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기 있는 전문가 분들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. 서슴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.